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엄벌주의가 학폭을 결코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송만 키웠습니다. 착수금 550만 원, 성공보수 550만 원, 의견서 작성 110만 원. 학폭 사안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요즘은요, 초등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 부모 마음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지금 당장 신고해! 변호사 선임해서 끝장을 보자! 이런 생각, 부모 마음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결과,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아이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 전체가 된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비록 사소할지라도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했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법대로 처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 그것이 미칠 앞으로의 악영향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흥분한 마음과 가득 찬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떠밀려 첫 단추를 만약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이 우리 아이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요즘 학교가 이렇게 소송의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오래전이지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친구 사이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내막이 알려지자 엄벌 여론이 매우 강력해졌죠. 관련법도 처벌 위주로 개정되었습니다. 엄벌주의가 나쁘다는 얘기 물론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학폭 사안이 신고되는 즉시 자동으로 법적 절차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요, 가피해 학생은 의무적으로 분리되고 교육청 조사관이 학교로 옵니다. 담임선생님이 중간에서 아이들을 화해시키고 보듬어주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성장 쪽으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도 법적인 절차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폭 처리가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폭 이력이 반영된 대입 지원자 397명 중 무려 298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4명 중 3명이 떨어진 거죠. 상위권 명문 대학들도 예외가 없다. 이런 기사 제목처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폭 기록을 엄격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을 써서 소송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소송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바로 변호사 선임하면 생기부 지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확인하지만 실제 승소율은 아주 낮습니다. 대부분 패소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 이 소송 기간 동안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과 학교 전체가 조사받고 서류 만들고 회의하느라 매달려야 합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수업, 생활지도, 상담의 질이 실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 아이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학폭 처리련에 발생하는 교육력의 낭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에 있는 내 아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아이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는 사과할 타이밍을 영영 놓칩니다. 친구는 더 이상 화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 대상이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책임을 피하지 꼼수만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긴 소송 기간 동안 2차, 3차 피해를 겪으며 상처가 덧납니다. 부모는 내 아이를 지킨다고 그렇게 믿지만 정작 아이는 시련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고 맙니다. 초등학교 현장을 오래 지킨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교통사고엔 블랙박스가 있지만 아이들 싸움엔 기억과 감정뿐입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화해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근육이 자랍니다. 그런데
법이 개입하는 순간 아이들은 사과, 책임, 용서를 잃고 지은 거, 변명, 책임의 뿐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법대로 처벌보다는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회복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행 학폭 관련 법규에 문제가 많지만 다행히 하나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결코 은폐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식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이 만약 충족될 때는 아이들이 법정이 아닌 학교 안에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피해 학생 부모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장기 소송으로 갈수록 피해 학생의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사과와 회복을 위한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피해 학생 보호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간곡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역 맘카페나 단톡방에서 가해자 박살내자! 학교는 뭐하냐! 이런 처벌 위주의 여론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비난 여론에 휩쓸려 학교를 응징과 처벌의 장으로 몰아가면 그 공간은 더 이상 내 아이가 안전하게 실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엄벌주의가 학폭을 결코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송만 키웠습니다. 소송은 사건을 조정하지만 교육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 아이가 법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실이 살아야 내 아이가 성장합니다. 교실을 구하는 10가지 질문, 에듀니티 TV였습니다.